지금까지 왜 세월호가 침몰해야 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시작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 방송 시작할 텐데요. 4주기 그 다짐문화제부터 목포까지 그리고 안산의 합동연결 주도시까지 치르시느라고 우리 배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별 말씀을. 오늘은 그래서 안순호 대표님과 제가 둘이서 지난 방송 두 번 회차에 대한 리뷰죠.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침몰 원인 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번의 방송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리뷰, 즉 다시 해설하기 위한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45도로 쓰러진 세월호. 45도로 기운 이후 열린 수밀문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침몰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45도 이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개봉 사흘 만에 15만 관객을 모으며 화제를 일으킨 영화 그날 바다. 이 다큐가 주장하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외려, 특히 닻을 고의로 내려 배가 침몰했다는 이른바 앵커 침몰설입니다. 일부 유가족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도 쏟아졌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흥행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영화 그날 바다 벌써 어제 한 23만 명이 넘게 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세간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외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검찰은 이제 과적과 급변침에 의한 침몰이었다라고 이 검찰의 주장이 사실은 이게 침몰 원인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영화는 이런 인식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 항적이 조작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알고 있던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4년 전에 검찰과 해수부 산하 기관의 그 부설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침몰에 관한 항적 모형 실험 조사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난 2월, 1월에 네덜란드 해양 연구소 마린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인데 바로 이 검찰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실험 결과였다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보건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제 과적과 급변침에 따른 이제 보건력이 약한 배가 쓰러졌다, 침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4년 전 실험을 이제 그 100차례 이상 했고 4년 후에는 300차례 이상 했는데 이 두 실험 결과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론들이 취재해서 그 값이 유사했다라는 걸 지금 알아내기 시작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월호는 선수가 30도 이상 침수가 되면요. 배가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급변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는 검찰이 물증으로 제시했던 급변침 항적도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실험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것도 실험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자연사적으로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이제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드러나면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그러니까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지기는 하는데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침몰은 우리가 이제 재난사고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양사고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게 검찰의 답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타까운 재난사고다, 해양 재난사고다. 이게 이제 검찰의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고 검경 합수부가 주장을 했고 학계 전문가 할 거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지금까지도 국민 대다수가 침몰 원인을 그냥 안타까운 재난 해양 사고였다라고 인식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전혀 중립적인 그 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온갖 그 교통사고 수학여행 가다 난 사고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모욕적이고 이런 언행들을 많이 당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그러면 무엇으로 판결을 했습니까? 예,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이것은 범죄다. 살해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채택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법부 같은 경우는 밸브 이상 등 이 조타와 관련된 기계들에 대해서 더 규명해봐야 된다. 그리고 구조 책임도 한 명이 아니라 정부 책임자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더 규명하라는 특이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도 검찰의 주장은 거의 기정사실로 됐고
그래서 우리가 2014년 그렇게 여름에 유민 아빠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얘기했던 게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한번 기소를 하고 나면은 법원에서 그거를 채택하든 말든 그게 대부분 기정사실로 되는 게 한국 사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나 유민 아빠가 수사권 기소권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지금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쪽짜리 특별법 그래서 나온 게 또 쓰레기 시행령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4년 전 실험 조사 결과 즉 4년 후 실험 조사 결과와 같다는 그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건력만을 가지고는 뭐 예를 들면 과적이 됐고 뭐 평형수가 부족했고 이 세월호가라는 선박이 아무리 불안정성을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대각도 급변침이 어렵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변침을 어떻게든 구현하려면 오히려 이 배는 보건력이 훨씬 더 좋아야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건력이 아주 좋아도 좋은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까지 침수된 상황에서는 또 배가 이 세월호란 배가 바닥이 평평하고 뒤에 화물 그 문이 엄청 커가지고 절대로 돌 수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력이 나빠도 해석이 안 되고 보건력이 좋아도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떠한 특수한 힘이 가해져야만 그 항적도가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날 바다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 그 항적도는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예. 항적도가 끊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과연 그 항적도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지금도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적도도 보건력 문제도 다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외력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쉬쉬 음모론이다 이래서 이제 쉬쉬하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외력설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우 이제 이슈이자 쟁점인 거죠. 외력이냐. 사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 그 이제 실제 분위기는 검찰이 물증으로 제시한 항적도에만 기준을 잡으면 외력에는 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력을 단정한 게 아니라 그 항적도에 기준하면은 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선체조사위원회도 외력설에 꽂혔다기보다는 외력설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조사 영역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선조위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위 전원회의 때 갔었는데 자기네들도 외력설에 대해서 그동안 배제하지 않아 왔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바다 때문에 그런지 그거를 회의 안건에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4년 전 결과와 인식을 우리가 완전히 제로로 돌려놓는 그런 결과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점 재조사는 이제 필수적인 과제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타까운 해양 재난 사고로 단정 규정된 것의 그 뿌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세월호 진상규명 위해서 밝혀야 할 과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안 구했는지, 왜 방해했는지 조사를.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실제 국민의 인식이 그렇게 된 이유가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검찰이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이따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해양 재난 사고라고 그 단정할 수 없는 실험 조사 결과가 4년 전에 나왔는데 왜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그 어떤 동기 때문에 그랬을지 굉장히 궁금증을 낳게 하는데 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대단히 이 점이 이제 궁금한 측면이고 영화 그날 바다의 원래 제목이 인텐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사전 찾아보면 그게 이제 의도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왜 그 어떤 동기,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냐?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좀 서로 얘기하기 전에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방송이 리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설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세월호가 정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배가 뭐 가라앉을 때 이제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라 외력 또는 내력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혹은 또 의도적인 침몰 가능성까지 포함한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인 건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력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생소한 단어인데 이제 그 조타와 관계된 기관인 이제 그 밸브, 솔로네이드 밸브 요게 이제 최근에 어제인가요? 그전가 이제 그 목소리 이제가 복원이 되면서 블랙박스에서 예, 맞습니다. 뭔가 조타를 극단적으로 지금 유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뭐 그런 이제 정황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타가 이제 그렇게 이상 작동을 할 때 이 밸브 안에 찌꺼기가 있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정상적인 기관 작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기관 작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목소리고. 근데 그 목소리가 저기 조타실에서 여기 얘기한 게 화물칸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체조사위원회가 목소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복원을 해보니까는 이게 조타와 밸브에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셈입니다. 이건 갈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정말 두려워지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 영화 그날 바다에서 그 지적한 군산에서 쿵 소리는 대부분의 그 목격 증언인데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외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 오히려 그 병풍도까지 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에서부터의 쿵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이제 내부 화물이 부딪힌 소리였는가? 컨테이너 박스였나?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영화 그날 바다에서 이 쿵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항적 신호가 이상해진다라는 겁니다. 항적 신호라는 거는 이제 원래 기계값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누군가 조작하지 않는 이상에는 항적 신호가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영화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설명이기도 한데 이건 이제 스포일러라서 더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는 그 영화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봐야 된다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간에 외력 접촉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 그 쿵 소리가 굉장히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화 그날 바다의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닻을 내려서 그 앵커라고 하죠, 영어로. 이 가설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감독이나 제작진들은 금기에 도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음모론 아니냐라고 이제 맨날 이제 공격을 받는 건데 사실 그분들은 그것을 이제 감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진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원점 재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제 그런 결과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있던 모든 가설들이 뭔가 이제 제대로 이게 답이다라고 나온 게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가설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전면 재조사는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쿵쿵쿵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빌라이저라고 이제 이제 큰 배니까는 좌우로 이제 흔들릴 때 좌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치 비행기가 날 때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배가 출렁일 때마다 이제 덜 출렁이게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물의 출렁임에 따라서 이 스테빌라이저는 이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물체가 접촉했을 때는 그냥 그 스테빌라이저랑 충돌했을 때는 한 번 쿵이 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니까는 쿵쿵쿵쿵쿵.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죠. 딱딱딱 이게 그 걸리는 느낌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쿵쿵쿵쿵 소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빌라이저랑 뭐가 부딪힌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저께 기사가 나왔죠. 이 스테빌라이저가 인양 당시에 이것에 대한 뭔가의 조사가 힘들게 하려고 와이어를 일부러 스테빌라이저에 감은 거 아니냐는 이제 이의 제기가 있었고 해양수산부는 그거는 답변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어제 기사에 나왔어요.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하다. 해체가 돼서 그런 얘기를 그 궁색한 답변을 내놨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뉴스타파에서 보면 그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이 돼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 그날 바다가 이제 그 심지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지난달 3월 6일 날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해서 4년 전에 검경 합수구가 감춘 실험 결과, 즉 오늘 방송의 리뷰에 이제 사실은 출발은 거기 있는데요. 한국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100차례 이상의 항적 침몰 실험을 했더니 급변침이 나오지 않았고 이 배는 그렇게 돌면서 여기 침몰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실험 조사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감췄다라는 사실을 밝힌 그날 뉴스타파 블랙박스 영상도 복원이 돼서 발표가 돼요. 동시에. 네, 동시에. 예. 근데 그 블랙박스 영상은 이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운다는 겁니다. 초당 4.8도, 약 5도까지도 이제 순식간에 확 기울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배가 가진 복원력이든 화물로도 구현되지 않는 기울기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력설이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력이 큰 충격이 아니어도 작은 충격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의 기울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내력이냐 외력이냐를 떠나서 배가 가진 정상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힘이 안에서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빠른 기울기가 구현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 검찰이 물증으로 제시했던 항적 침몰에 따른 어떤 복원력의 문제, 과적의 문제나 어떤 뭐 평형수의 문제로는 이 순식간에 기운 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걸 또 보여준 게 블랙박스 영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빠른 그 5도씩 이렇게 빠르다. 이 5도라는 그 각도의 의미가 이 큰 원을 생각하면 각도라는 건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원이 커지면 그게 넓어지는데 요런 거를 좀 상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그 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배 자체가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배 자체의 기울기가 횡경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앞쪽에서부터 도는 기준으로 이제 지름을 그렇죠. 이제 도는 예. 이 각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 각도가 이제 다른 영역의 각도인데 배 자체가 옆으로 기우는 이 횡경사 각도는 블랙박스 영상은 그게 자체 가진 이제 그 화물이나 컨테이너 박스로는 그 정도의 각도로 기울 수가 있을 수 있어도 초당 2.2도 정도 때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부의 무게로도 기울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복원력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게 기울었다는 빠르게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배는 바닥이 평평하고 뒤에 그걸 뭐라 그러죠? 거기 뒤에 그 화물칸 문을 램프라고 하잖아요. 램프가 엄청 커가지고요. 배가 좀 가라앉은 그 순간 이 배는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뺑뺑이 돌 수도 없고 그냥 가라앉거나 가라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가거나 이게 이제 이 배가 가지는 도는 각도인데 기우는 각도도 해명이 안 되고 도는 각도도 해명이 안 되는 이런 결과들이 4년 전 실험과 4년 후의 실험 그리고 블랙박스의 영상 복원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해수부가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날 바다에서 항적도가 이상하다라는 것들이 다 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우리는 이제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그 준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나 4년 동안 지배했던 게 재난사고였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적인 인식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또 이번에 만들어진 이기특별조사위원회이기도 해요. 작년에 사실은 전 국민의당 의원이었던 권은희 의원이 이 법을 만들 때 서면 조사 이상이 필요하겠냐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많이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법이 통과되던 작년 11월 24일 날 그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예. 그 국회의원이 진상규명 다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권은희 의원의 주장이나 정유섭 의원의 주장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해양 재난 사고 정도가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뭐가 필요했냐. 이미 유병원이 잘못한 거고 죽었고 걔는. 그리고 고인의 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게 이미 판명이 됐는데 뭘 더 조사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 그런 배경 속에서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이 국회가 그런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들이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환경 때문에 이 법이 사실은 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특조위는 이제 재난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현 특조위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요. 애초에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그 인식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특조위 전원회의 들어갔다가 거의 상임위원들의 발언에서 재난 사고니 해양 교통 사고니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솔직히 저도 놀랍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그게 이제 검찰이 그 왜 덮으려고 했는지 그게 동기와 이제 연관이 있는데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이제 그 대응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제 정부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청해진 회원으로 그 주목을 돌리고 침몰 원인을 글로 이제 모른 거다. 그러니까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정권을 보호하려고 이제 지령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쉽게 보통 알 수 있는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원인인데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그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가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건데요. 그 비밀을 4년간 유지했고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면은 뭘까요? 대표님도 아시는 건데요.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흐름, 그거를 이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 그게 바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황전원, 그리고 이동건. 우리 황전원은 굉장히 이제 유명 인사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4년 전에 실험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4년 전에 실험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문 채 지금 헌체조사위에 세월호 헌차조사위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그 덮으려고 했던 비밀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황전원과 이동건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한 궁금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누가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진실 규명의 방해 세력 혹은 뭔가를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전원이란 자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때 그 박근혜 행적조사를 막은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황전원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해라. 그게 사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황전원이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뭐 머리를 깎으려면 깎고. 예, 자기가 머리를 깎으라면 깎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김기춘 다시 조사하면 조사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못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동원이라는 자는 여전히 그 4년 전 실험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본인이 지금 선임 연구원으로 돼 있는 연구 부장으로 되어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선처조사위원회에 그 실험 결과를 제출을 안 하고 있죠.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영상도 제출 안 하고 있고요. 매우 철저한 이제 그 진실 은폐자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같이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을 볼 때는 굉장히 숨기고 싶은 그 무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매우 의도적인 은폐 행위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무슨 속내인지 정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좀 밝혀내야 될 건데 이것처럼 이제 여전히 황전원과 이동건이 물러난다고 해도 지금 사태를 위해서 가족들이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또 계시는 그 연결식 치르고 나서도 힘든 와중에 맞습니다. 또 시작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물러난다고 해도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여건은 그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다시 법도 개정을 하든가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뭐 한국사가 시끄러운데요. 그러니까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정말 그 적폐 잔당이라고도 표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정계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적폐 청산이 매우 절박한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적폐 청산의 주체가 그럼 누구냐, 그 진상규명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작년 3월 31일 날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세월호를 인양했던 거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니었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규명 누가 했냐?
박영수 특검이 물론 했죠, 기소를. 근데 국민들이 강력히 수사를 촉구했어요. 매주마다 100만 명 이상 모이면서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가서 수사해봐라. 어디 가면은 뭐가 나올 거다라고 국민들이 요구했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국정농단의 이 규명의 주체는 촛불 국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상규명의 주체가 누구냐, 특조위냐, 전문가냐, 학계냐 다 주체 일원들은 맞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도 진상규명의 주체냐라고 과연 인정해주고 있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인정하든 않든 우리 국민들이 진상규명의 당당한 일원이고 주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4년 전으로 회귀해서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화려한 그 이력을 쌓아주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현재 제한적인 특조위에만 의존할 수 없다. 오히려 특조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려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그 답이 진상규명의 주체로 국민들이 나서야만 이것이 특정 조사 기구가 어떤 전문가나 기성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근혜도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렸고 세월호 인양도 국민의힘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미수입자 수습도 국민의힘으로 해야 합니다. 선체 조사는 물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국민의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 기사들에서 이 댓글들을 보면 저도 초반에 가졌던 의문들을 아직도 많이들 댓글들을 달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특조위나 나름의 전문가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틀림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더한 그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국가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 원래 검찰이 잘해야죠. 그리고 검경합수부가 4년 전에 실험 결과를 덮었다는 그 주체가 사실은 검찰이었어요. 이 검찰이 지금 자성의 목소리를 지금 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그 감사 보고서를 고치는 대로 고쳤죠. 그렇죠. 네. 예. 감사원은 지금 빨리 사과 성명 내고요.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조위도 우리가 태생 자체가 재난사고 조사기구라는 어떤 그게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고만 그렇게 자신들의 불리한 여건을 말할 게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원점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얘기를 해야지요. 여기 이제 어쨌든 간에 검찰 감사원 특조위는 정부 조사기구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국에도 강력히 요구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언론이 그래도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은 방송물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있잖아요. 예. 원점 재조사의 필요성을 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언론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이 국가 기구들도 자기 변화를 지금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기도 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답할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맞습니다. 예.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합동연결지도식에서 유가족분들이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라는 것인데요. 사실 검찰 감사원도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지금까지 누락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겁이 나는 무시무시한 국가정보원입니다. 사실 영화 그날 바다에서 국정원이 사실 건드려집니다. 마지막 예. 부분쯤에서 언급이 좀 되고 맞습니다. 있었죠. 사실은 국가정보원은 현 정부도 못 건드린다라는 게 지난해 11월에 드러났었어요. 아주 조용히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 방송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정원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음 방송 많이 좀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무엇을 감췄는가에 대해서 요거를 좀 매우 충격적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난해 11월 달에 충격적으로 조용히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예, 저도 그거 보고서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국정원 직원 여러분들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들으셔야만 네.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에 합동 연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점 재조사, 재수사를 요구한 연결 추도식이었는데요. 그 현실은 아직까지도 그 정반대인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힘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그런 느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